네, 해외 선물 따라잡기 오늘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의 임석우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장이 오늘 살짝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워낙 어저께 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좀 상당한 후폭풍이 일고 있거든요. 지금 먼저 해외 선물 시장 좀 특징 좀 한 점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어제장 먼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다시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참 힘든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4,000선 부근에서 대거 쏟아지면서 하락으로 이끌었는데요. 위안화 절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이 중국 경기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관측이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실패 불안감으로 되살아나면서 6.15% 가량 급락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 규모 정책을 축소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또 증시를 짓눌렀는데요.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곳곳에서 파란색을 면치 못했습니다. 역시 중국 우려로 인해서 미국 증시 하락세로 출발하였습니다. 어제 중국 부담으로 무거웠던 증시는 월마트의 실적 부진으로 또 추가 하락하였는데요. 미국 경제 구조는 아시다시피 3분의 2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소매 판매가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국의 대표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실적이 부진하면서 소비 둔화 우려가 다시 커진 상태입니다. 미니 다우 선물 차트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상승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순간은 있었습니다. 어제 8월 미국 주택 착공 건수가 0.2% 증가한 120만 6천 건으로 발표되면서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속적인 고용 증가와 역사적 저점에 근접한 모기지 금리 이렇게 두 가지 힘입어서 주택 시장이 호조를 이어나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도 시장의 하락세를 반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미니 다우 선물 9월물은 마이너스 0.11% 이렇게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네, 글쎄요, 좀 긍정적인 좀 주택 지표가 나오긴 했지만 워낙에 중국에 대한 이슈가 무겁기 때문에 좀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경제에 대한 좀 성장에 대한 먹구름이 계속해서 들이오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치로 정부 측에서 내걸었던 7% 달성 힘들 거라는 좀 우울한 전망이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이 상품 선물 가격에도 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땠나요? 네, 먼저 금속 선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또 한 번 폭락하면서 상품 시장에 아주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세계 최대 원자재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원자재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상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많이 빠졌지만 가장 많이 빠진 원자재는 바로 구리였습니다. 구리는 파운드당 2.287달러를 기록하면서 2009년 7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접근하였습니다. 금 차트 보실 텐데요. 금값 같은 경우에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현물은 소폭 약세 그리고 선물은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주택 지표 호조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는 페드가 이런 안정적인 지표를 통해서 9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다시 또 높아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서 발표된 고용과 소매 그리고 산업생산 지표에 이어서 주택 지표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9월 금리 인상 단행에 다시 무게가 실리면서 금값은 소폭 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유 차트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원유 선물 9월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급등락 끝에 어제 1.17% 상승한 42.37달러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매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23시 30분에는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수요일장 23시 30분에 매주 발표로 인해서 변동성이 매우 큰데요. 어제 이를 소폭 선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유가가 계속 하락할지 아니면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반등세가 나와줄지 한번 바닥 라인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참 바닥을 잡기가 쉽지 않은 유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본도 GDP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 좀 하방 압력이 더 높을 거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좀 반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좀 재료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좀 예정된 지표들 점검하면서 좀 전략까지 같이 좀 묶어서 가볼까요? 네, 일단 오늘 한국 시간 21시 30분,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될 지표는 며칠간 기다려왔던 7월 CPI 지표입니다. 페드는 몇 개월 전부터 금리 인상 전에 고용 지표와 물가 상승률 이렇게
이 두 개가 확인된 후에야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이제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달까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실업률 등 이제 지표들이 모두 좋게 나오면서 이제 고용시장 같은 경우는 매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반면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조한 수준이어서 아직 우려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CPI가 이번에 개선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금리 인상 명분이 이제 강화되는 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달 CPI가 0.3% 그리고 7월 CPI 이번 달 예상치 같은 경우 0.2%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조하기만 했던 이제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재고 감소 전망이 시장에 퍼지면서 이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 일단 주간장을 보시면 이제 차이나 A50 지수 선물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또 어제 이어서 이틀간 이제 중국발 쇼크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으로 인한 이제 악재가 미국 시장을 이제 약세로 출발하긴 하겠지만 또 이제 미국 물가 지표와 페이록이 또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I 지표는 이제 오늘 22시 30분에 발표되고요. FOMC 회의록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 3시에 공개됩니다.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될 것 같아서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방어 전략 취하면서 나오는 지표들 좀 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석우 대리와 함께 해외 선물 따라잡기를 좀 살펴봤습니다.